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학원에서 사용하시는 PC인데 그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PC인데 책상 아래에다가 두려고 하니 다리가 이제 불편함이 있고 또 책상 위에다가 올리니까 너무 모니터랑 하고 너무 빡빡하게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 케이스 교체를 위해서 이제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게 고객님하고는 현재 사용 중인 이번에 새롭게 하신 그 책상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어느 정도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제가 부품들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상품이 준비가 돼서 이제 가지고 오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케이스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ATX형 이제 케이스고 가장 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또 ATX형 메인보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ATX형 파워. 그래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단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 있고 제가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LP형 케이스입니다. LP형 아주 굉장히 얇죠. 근데 LP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TFX 파워가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마이크로 ATX 규격의 파워로도 LP형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파워도 LP고 그다음에 케이스도 LP다 하면은 다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새롭게 파워까지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은 파워 값이라도 조금 낮추려고 해서 제가 그 LP형 파워보다는 그 마이크로 ATX형 파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PC 내부를 한번 열어보았어요. 그냥 PC 내부를 한번 열어보니까 그 인텔 4세대 기반의 그 PC였고요. 그 다음에 안에 조금 먼지가 많았죠. 이 PC 같은 경우도 꾸준히죠. 꾸민걸 PC에서 이제 점검을 받으셨는데 한동안 많이 제가 안 봤던 PC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ODD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메모리는 지금 싱글로 구성해서 사용 중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할 이제 부품들을 한번 기존 케이스에서 다 탈거를 했습니다. 자, 파워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죠. 케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보드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당연하고, SSD 당연하고, ODD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조립을 해보니까 LP형 케이스에는 ODD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라던가 SSD 둘 중에 하나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공간적으로 너무 비좁아가지고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넣게 되면은 뿔룩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조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ODD, 그 CD롬이죠. CD롬은 과감하게 제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TB짜리 하드 있고 SSD는 120GB짜리고 이렇게 메인보드까지 이제 제가 분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먼지가 많아서 한번 클리닝을 한번 쫙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모리, 그 다음에 뭐 CPU 쿨러 있는 부분도 청소를 한번 싹 해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대가 이제 끝났고 또 다른 한 대, 그죠? 왼쪽 거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일단 분해부터 먼저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생긴 케이스고, 야, 이거는 먼지가 더 많아요. 완전 꽉 찼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숨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쿨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얇은 막으로 지금 먼지가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막 때문에라도 정상적으로 원활한 바람과 이런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잘 때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자는 것보다 그냥 이불을 덮고 코까지도 딱 해놓으면은 숨이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먼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다 분해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방열판에 보면은 위에 틈새가 이렇게 빗살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아예 먼지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꽉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깔끔하게 또 클리닝 한번 쫙 했죠. 깔끔해졌죠. 쿨러의 방열판은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가 다소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여기 연도수가 나오나 볼게요. 지금 2016년도에 제작된 하드 디스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9년, 약 10년 차에 접어드는 하드 디스크인데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좀 제가 정비라던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PCB 로직보드 클리닝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좀 나도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데 조금 너무 오래됐고 좀 인식률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위에 제가 지금 연관 동영상으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하드디스크를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하드디스크를 뒤집어서 지금 로직보드를 분해를 한 거고요. 분리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클리닝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 보이시죠? 뭔가가 막 묻어져 있고 한 부분이 있고 또 이쪽 부분, 아랫부분, 이쪽 부분, 요 칩 3개 있는 부분 있죠? 요거랑 이쪽 부분.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니까 18이죠. 18, 21개. 총 이거를 깨끗하게 클리닝을 할 건데요. 이거를 클리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뒤집어서 한 거고, 이렇게 깔끔해졌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졌죠. 이놈으로 된 겁니다. 이쪽 부분만 잘 클리닝만 해 주셔도 하드디스크 사용하다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윙 딸깍 이걸 하드 딸깍이라고 하는데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뭐 처음에 대부분 메인보드 로고 화면이 나오고 바로 윈도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고 또 이러한 딸깍이 증상이 있으면은 로딩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얘를 인식시키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는 뭐예요? 인식이 되다가 끊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윈도우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전송률이라던가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기고 아니면 컴퓨터가 갑자기 셧다운 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드디스크가 다소 오래됐다 그러면 이렇게 로직보드를 클리닝만 해주신다면 약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약 80% 정도는 다 현재보다 상황이 다 좋아졌습니다. 현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클리닝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ATX형 이제 파워로 교체를 할 거고요. 자, 파워는 이제 300W로 준비를 했습니다. A1 파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ATX라고도 하고 SFX 규격이라고도 하고 뭐 어느 거를 하셔도 다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일단은 전격 300W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자, 마이크로 ATX가 있고 그 다음에 ATX가 있고 크게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고 나머지는 뭐 TFX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죠. 일단은 가격이 같은 용량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쿨링적인 효과라던가 이런 것도 더 좋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300W라 하더라도 큰 거는 좀 더 저렴한데 조그만 거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LP형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이걸로 그냥 추천해드려서 이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체할 케이스입니다. 교체할 케이스 굉장히 깔끔하죠. 전원 스위치 윗부분에 있고 C타입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어서 되게 확장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호환성으로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되게 얄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케이스와 교체할 케이스와 이번에 그 기존에 썼던 케이스 그다음에 이번에 교체할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얘는 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이 되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해서 이걸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높이도 낮고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립 전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메인보드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도 다 메인보드 홀에 맞게끔 그 고정핀을 다 장착을 했어요. 메인보드를 장착하실 때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을 장착을 해야 좀 더 잘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그래픽카드라던가 아니면은 24핀짜리 케이블 혹은 프론트 패널을 연결할 때 불필요한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의 접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워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해도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 부분이 외부로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하게 되면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해주고요. 비품 스피커 아시죠? 부품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이상이 있는 부품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삐삐삐삐삐삐 혹은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그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그 거기서 제공해주는 패턴 그거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이 소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 있어서 나는 소리구나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회사가 어디 거건 메인보드가 어디 거건 간에 만국 공통어로 통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 그러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ODD 있는 부분에다가 달았고, 그 하드디스크는 원래 하드디스크 베이에다 달았고, ODD 있는 베이에다가 제가 SSD를 달았어요. 그리고 ODD를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공간적으로 안 나와요. 밑에 부분도 다 밀접하게 아주 해가지고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다 위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ODD는 요즘에 잘 쓰지도 않으니까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대가 완성이 됐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드 이제 PC도 이제 오른쪽 거, 아까 왼쪽 거 끝났고 두 대를 가져오셨거든요. 이번엔 오른쪽 건데, 오른쪽 거도 이제 2테라짜리 로직 PCB도 한번 분해를 해서 여기도 한번 클리닝 할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가 막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리닝이 완료가 된 사진이죠. 여기 이쪽 부분도 깨끗하게 됐고, 이게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도 보시면은 뭔가 막 묻어 있죠.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조립이 다 끝난 상태고, 얘도 뒷면 사진,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전원을 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이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출고 준비를 완료를 했고, 이제 출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너무나도 아쉬운 케이스 교체이긴 하죠. 대부분 분들은 공간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 케이스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케이스를 샀는데 다소 오래됐고 지금 쿨러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쿨러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쿨러 가격 조금 좋은 것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케이스를 교체하는 게 좋아.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쿨러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쿨러 가격이 케이스 가격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새 거 가격과 비슷해. 그러면은 케이스를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디자인적으로라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 흡연 PC야.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하겠어. 이런 분들까지도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효율적인 거는 단순히 이제 공간적인 그런 거고, 이거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파워까지도 교체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조금은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학업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용 실습용 PC를 구동하기 위해서 되게 비좁고 불편하게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PC로는 되게 지금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조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수리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업체 혹은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이제 PC의 수리를 맡기거나 뭐 이러한 조치들을 할 때 제 영상이 조금 기본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드디스크도 쓰고 있는데 혹시 PCB 로직 보드 한번 그 클리닝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PC를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오래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